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교쌤TV의 황재쌤입니다. 오늘도 빨래방이네요. 네. 빨래할 게 많아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는 군 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개혁.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하도 많이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문관과 무관이 있었는데 이 무관들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군인은 무에 능한 사람들을 군인으로서 써야 된다. 그리고 활용해야 된다. 그런 말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 끝나게끔 해드리고요.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어차피 북한과 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접 서로 하고 뭐라 그러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공산주의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싸워야 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자, 우리나라의 지금 병역 체제는 지금 징병제죠. 징병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종합격 투기를 한 30년 이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련을 자주 하는데 제가 여자들하고 옛날에 여자들하고 대련을 했을 때는 한 20년 전 얘기지. 그때는 너무 여자들이 약했어. 근데 요즘에는 내가 약해진 건지 요즘 여자애들이 장난 아니게 셉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 정도로 장난 아니게 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여자들은 모병제를 도입을 해서 내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은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인원적인 부분에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가 어떤 학력이나 또는 어떤 대학 전공에 따라서 군 보직이 약간 뭐라 그럴까 정해지는 성향이 있는데 물론 그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병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간부들도 일반 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간부들 중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간부를 시키는 거지. 처음서부터 하사, 중사 이런 개념이 아닌 일반 모든 군 관련된 훈련을 일반 병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FM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신병 교육대에 갔을 때 저는 대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대 가는 순간서부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지옥이었어요. 지옥. 살아나온 것만 해도 저는 지금 감지덕지할 정도로 지옥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군 생활을 진짜 고생을 했어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꼬일 대로 꼬인 거지. 이거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모든 병이 대학을 졸업했던, 대학을 다니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던 모든 일반 병부터 시작을 해서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런 식으로 하되 일반 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간부로 전향을 하는 거지. 바로 간부로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간부와 일반 병들의 갭이 없어져요. 약간 간부들과 일반 병과의 그런 갭이 있거든. 그리고 여성들도 간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일반 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부로 갈지 아니면 하사관으로 갈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리고 군 특혜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군 가산점제가 폐지됐는데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혜택을 줘야 돼.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할인할 수 있는 할인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50%, 30%, 20%이 정도로 가격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특혜를 줘야 돼. 단 우리나라는 군인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시 그 관련 모든 사람은 다 사형시키는 거야. 국가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하는 거야. 사형시키는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군인이 나라를 뒤엎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훗날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군인들이 나라를 뒤엎었던 역사는 제가 다 심판할 겁니다. 뭐 가깝게는 뭐 전두환부터 시작하겠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나라를 해치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지난 과거사는 제가 들추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후부터는 만약에 군인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뭐 가차없이 다 사형시킬 겁니다. 군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쿠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런 제도를 만들 거고 그런 법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이후에도 혹시 단 그만큼 우리가 군 조직에 투자를 많이 해줄 거고 군에 대한 대우를 많이 해줄 거고 대우 받는 만큼 본인도 하란 소리야. 그리고 이 전쟁이라 하면 흔히 싸움이라는 것은 물론 기술적, 신체적, 경제적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싸움 또는 전쟁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 정신력이 떨어지면 그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뭐 대충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거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대로 가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개혁 중에 제가 교육에 대한 개혁도 얘기했었고 오늘은 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정말 빡셌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 뭐 2년을 있던 3년을 있던 뭐 요즘에는 18개월이라고 하는데 18개월을 있던 솔직히 군인 생활이라는 건 정말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어떤 통제 속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거고 또 그만큼의 대우와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제는 군대 가는 게 자랑스러운 일로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예비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예비역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교통비하고 차비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 하루가 빠지는 거야. 그냥
그날 일당 10만 원 줘야 돼요. 그날 일단 10만 원 줘야 돼.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모든 군 현역 제외하고 다 예비역이에요. 이 예비역 군사를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역과 예비역이 잘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군 체제를 만든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훌륭한 대한민국 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군사력에다가 60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거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100조 정도까지는 투자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의 전쟁은 현재전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의 복지와 그리고 어떤 전투 장비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줘야 돼. 진짜 무시 못해요. 우리가 행군할 때 전투가 꽂은 거 신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 작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섬세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인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훈련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뭐라 그럴까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나 군대 가고 싶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군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작은 작겠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다 포함됩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저도 오늘도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는 황제쌤TV의 황제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